아니, 아직도 피부과에서 이걸 받고 계시다고요? 아니, 이 피부 다 망가지는데요? 저라면 절대 안 했죠. 아, 큰일인데 피부 상태를 좀 봐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들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부 시술들은 이 피부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이 위험한 피부과 시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피부과를 다녔던 분들은 IPL이라는 이름이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색소가 있으면 IPL, 홍조가 있어도 IPL, 제모도 IPL, 심지어 리프팅도 IPL, 그야말로 IPL 하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예전처럼 이 IPL 시술을 하는 병원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IPL은 Intense Pulsed Light의 줄임말로 약 500에서 12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다양한 파장의 빛을 동시에 쏴서 여러 가지 피부 문제를 한 번에 개선하려고 만든 장비입니다. 자, 우리가 레이저라고 부르는 장비들은 딱 하나의 파장, 즉 단일 파장의 빛만 이용해서 특정 타겟만 정밀하게 공격하는데요. 하지만 IPL은 넓은 범위의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색소든 혈관이든 잔주름이든 한 번에 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올인원 화장품 같죠. 자, 지금도 이 IPL을 잘 활용하는 병원들이 있지만 확실히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닌데요. 자, 그건 피부과 치료의 트렌드가 과거의 올인원에서 점점 더 정교하고 선택적인 치료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PL은 다양한 파장을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여러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어느 한 가지 문제에 특화된 치료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한 내가 원치 않는 목표물에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겪기도 쉽습니다. IPL 부작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미의 악화입니다. 반발성 기미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미는 자외선, 유전적 소인, 호르몬 등의 요인에 의해 악화되지만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도 쉽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IPL 또한 이런 자극 중 하나로서 숨어있는 기미를 유발할 수 있죠. 이 논문에서도 색소 치료를 위해 IPL을 받고 나서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해진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32명 중에 4명이나 악화되었다니 그 빈도가 결코 적은 건 아니죠. 이렇게 IPL로 인해 생긴 반발성 기미는 일반 기미보다도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이미 한번 자극에 반응하여 올라온 기미이기 때문에 더 약한 자극인 레이저 토닝 치료를 하더라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기미, 잡티, 검버섯을 눈으로 보면 서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색소 특성이 다르고 깊이나 재발되는 경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IPL로 한 번에 치료하기보다는 각각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없이 IPL을 남용하는 건 절대로 피해야 하는 행동이죠. 또한 IPL 에너지가 너무 세게 조사되면 IPL 팁 모양처럼 직사각형 형태로 나타나는 타이거 마스크라 불리는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옅어지기는 하지만 워낙 눈에 크게 띄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죠. 자, 이러한 IPL 부작용은 이 특정 피부에서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피부톤이 어두울수록 멜라닌 색소가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잘 생기는데요. 따라서 까무잡잡한 피부라면 IPL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굵고 까만 수염을 가진 분들인데요. 자, 인중이나 턱은 물론이고 이 볼이나 이마에도 작은 수염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피부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자나 광대, 눈 아래쪽 같이 이 기미가 잘 생기는 부위나 이마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같은 에너지라도 피부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요. 만약 이전에 IPL 시술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피부가 많이 탔거나 붉고 민감한 상태라면 이 피부를 충분히 진정시키고 시술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IPL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IPL은 장단점이 확실한 시술입니다. 여러 가지 피부 문제에 널리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잘 받는다는 전제 조건만 확실하다면 이 정말 괜찮은 시술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술 받기 전에 IPL을 받기 좋은 피부 상태인지 부작용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 꼼꼼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과에서 제일 위험한 레이저 시술로는 이 프락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모공이나 흉터 치료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프락셀은 잘못 받으면 안 받는 이만 못한데요. 사실 이 프락셀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프락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프락셀이라는 이름은 프락셔널 방식을 쓰는 모든 시술을 아우르는 말이고요. 이 프락셔널이란 피부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피부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에만 에너지를 가해서 피부 손상을 유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근 인기가 많은 피코 프락셀이나 니들 RF 시술 모두 프락셀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락셀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한 프락셀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표피를 손상시키는 박피성 프락셀, 예를 들어서 CO2 프락셀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CO2 프락셀은 매우 위험한 시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받고 나면 거의 대부분 진물이 나고 딱지가 1, 2주는 지속되고요. 자, 그 후에는 붉은 홍방과 열감, 심지어 색소 침착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이러한 증상이 회복되는 데에는 짧게는 몇 주에서 길면 몇 개월,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서 시술의 효과보다도 부작용을 겪는 게 훨씬 더 쉬운 시술입니다. 따라서 이 CO2 프락셀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피부가 민감하고 피부 장벽이 약한 경우, 평소에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따가움, 건조감, 자결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라면 CO2 프락셀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표피 손상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더 약해지면서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현재 여드름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 경우, 여드름이 나고 있는데 여드름 흉터가 섞여 있다고 해서 CO2 프락셀을 받으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 손상으로 인해 피지선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기미나 색소 침착이 있거나 쉽게 생기는 피부 타입인 경우, 자, 그리고 자외선 노출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CO2 프락셀 후에 기미나 색소 침착이 악화되는 건 물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피지로 인한 모공성 피부, 흉터가 아닌 순수한 모공, 특히 피지로 인해 늘어난 모공성 피부에는 개인적으로 CO2 프락셀을 추천하지 않는데요. 이 과도한 피지로 모공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피지를 줄이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CO2 프락셀을 받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피지량이 증가하면서 모공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운타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자, CO2 프락셀은 이 레이저 중에서도 다운타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데요.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 이상 이 회복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이 CO2 프락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O2 프락셀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드름은 더 이상 안 나는데 아주 심한 여드름 흉터를 가지고 있거나 피부 장벽은 정상인데 만져보면 피부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경우에는 CO2 프락셀 없이는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따라서 모공이나 흉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면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법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쿠아필, 요새 이거 정말 많이들 받으시죠?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받고 나면 피부가 금방 보드라워지는 느낌에 주기적으로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쿠아필은 우리가 집에서 세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모공속 노폐물, 피지, 각질은 물론이고 모낭충까지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피부가 한결 깨끗해지고 피부결도 매끄러워지고 여드름도 진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아주 만족도가 큰 시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쿠아필을 받을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씩만 받으세요. 너무 자주 받지 마세요 인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쿠아필은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청소기처럼 노폐물을 빨아들이는 방식이다 보니 일반 세안보다 클렌징 효과가 훨씬 뛰어나지만 그만큼 피부 자극도 강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저자극이라고는 홍보하지만 결국 필링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서는 오히려 피부가 망가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아쿠아필은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분들보다는 피부가 두껍고 각질이 많은 분들이 받는 것이 좋죠. 자, 물론 이 아쿠아필 한두 번 받는다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요. 이 아쿠아필에 맞들린 분들이 너무 자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새는 강남의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유치를 위해 아쿠아필의 가격을 2만원, 5만원 정도의 아주 값싼 가격으로 책정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본인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저 저렴한 가격과 피부가 상쾌해진다는 느낌에 아쿠아필을 계속 무분별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쿠아필을 반복하면 피부 자극이 쌓이면서 피부가 점점 민감해질 수 있고요. 민감해진 피부는 더 많이 피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더 자주 아쿠아필을 받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 아쿠아필 계속 받는 분들의 피부를
피부를 살펴보면 정말 피부가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쿠아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쿠아필을 받고 싶다면 꼭 적절한 주기를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최소 2주 이상의 텀을 두는 것이 좋겠고, 시술 후에는 반드시 진정과 보습에 신경을 써서 피부 장벽을 빠르게 재생시켜야 합니다. 자, 혹시라도 평소에 각질 제거제를 주기적으로 쓰거나 트레티노인이나 레티놀과 같은 비타민 A 성분의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무리한 아쿠아필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는 이 위험한 피부과 시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부과 시술은 모두 의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잘못 받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항상 이 피부에 대한 이해와 시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시술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